자, 생과 사가 걸릴 정도로 이번 무명전설 준결승전에 대한 관심과 언론사의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무명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클린하고 뭔가 좀 시청자들이 바라볼 때, 야, 이 오디션만큼은 좀 다르다, 때묻지 않았다 라는 느낌으로 지금 굉장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무명전설이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시청자들도 잠정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과 참가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준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전설들과 손을 잡고 결승을 직행하느냐, 아니면 탈락을 하게 되느냐.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지금 이름이 언급이 많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성리, 하루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아예 제가 볼 때는 작정을 하지 않았나, 화제성을 한번 끌어모으겠다라는 어떤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무명전설의 한 극초반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미 초중반 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구도는 성리, 하루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성리라는 가수가 가면 갈수록 결국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하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연승을 많이 해왔던 상태이고, 성리 씨 같은 경우는 이창민 씨에게 황당하게 패배를 했지만 역시나 하루 씨 못지않은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준결승전에서 맞붙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쏟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언론사에서도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준결승전부터 난리가 났다. 자,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는요, 결국엔 준결승전의 화제성을 의미하고, 이것은 나아가 결승전과 생방송 무대로 굉장히 이어지는 구도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콘서트, 그리고 각종 스피노프 방송이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나아가서는 두 사람의 현장 분위기와 점수가 어떠했는지도 방청 증언을 통해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주게 하는 두 사람의 대결인 거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 준결승, 전설의 선택에서 치열한 사투 끝에 살아남은 14명이 생존을 건 승부에 나선다. 각 전설이 직접 선택한 2명의 도전자와 함께 무대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전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시에 또 그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중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특히 탑 프로단과 국민 프로단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둘 중에 한 명만이 결승에 직행하게 되며 선택받지 못한 도전자는 탈락 후보로 밀려나게 된다. 자, 이게 좀 약간 예고편에 의문점이 있네요. 분명히 예고편에서는 추가 합격자는 더 이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14명 중에 7명이 탈락을 하고 7명이 진출하게 되는 구도에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최종 4명의 탈락자가 선별이 되는구나. 추가 합격 시스템이 다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디션만 5번, 결승 문턱에서 좌절을 겪었던 7.8기의 아이콘 성리와 예선전이었던 무명전설 초창기부터 계속하여 상위권을 유지하며 본선 3차 국민가요대전에서 팀과 개인 전체 1위를 차지한 하루가 맞붙게 되며 역대급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 프로단이자 원조 트롯 기공자로 불리우는 신유가 전설로서 직접 무대에 출격을 하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성리와 하루를 선택하여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강문경 씨가 신유 선배가 이 둘을 뽑았어? 어쩌자고 이랬나? 라며 김진용 씨도 탄식을 내뱉었는데,
예상 밖의 선택에 현장이 굉장히 술렁이게 되었고 이 세 사람은 가수 신유의 님이시여 노래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색과 곡 해석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결승 직행 또는 탈락 후보라는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거죠. 어느 때보다 절박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결승으로 향하게 될 마지막으로 남은 세 장의 티켓 재대결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력한 힌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단순히 추가 합격자를 가는 게 아니라 7명들의 재대결 무대를 통해서 결국 3명만을 생존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성리, 하루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 모든 걸 걸겠다라는 각오가 빗발쳤고 인생을 걸고 무대에 선 무명들인 만큼 가족을 향한 마음부터 각자의 시간을 버텨온 사연들까지 비하인드가 막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번 준결승전의 무대가 피날레는 아니지만 절정에 달하는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무대를 좀 짧게 선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대를 좀 살펴보면 성리, 하루 두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미 뭐 대결부터 후끈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님이시여라는 노래가 성리 씨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물론 성리 씨는 여기에도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3명이서 같이 하는 무대다 보니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렸었던 분석 내용처럼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가창력 부분에서, 그러니까 노래 하나만으로 승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성리 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시겠지만 이 앞선 경연 중에 춤을 추지 않고 노래만 불러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하루 씨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점쳐지고 있고, 선공개된 무대를 보면 두 사람의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성리 씨 같은 경우는 기존의 퍼포머 아니야? 이게 현역가왕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신만의 이 고음, 특히 고음이 굉장히 좀 음색 자체가 높습니다. 하이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고음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루 씨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말하든 노래를 부르는 그 종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음색과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는데 거의 중저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주기에는 성리 씨의 목소리가 좀 많이 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편안한 음색을 주는 데 있어서는 성리 씨보다는 하루 씨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님이여 님이시여라는 노래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의 선공개된 영상의 공통점을 보면 신성 씨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설로 등장하는 가수들의 포지션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양쪽에 승부를 펼치는 두 가수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에서 화음을 맞출 때 신성 씨는 마이크를 내버려 두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본다면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참 특이한 대결이 아닐 수 없는데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리 씨가 흩어진 모습으로 가사를 부르면서 굉장히 고음을 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루 씨가 똑같이 흩어진 모습으로 가사를 외치며 중저음으로 화음을 맞춥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음색이 저는 꽤나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 감히 제 주제에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이 사람이 못하고라고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나와 있는 팩트로 좀 전달을 드려보면 두 사람의 음색이 전혀 달라요. 두 사람의 특징도 다르고 두 사람의 장단점도 전혀 다릅니다. 성리 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고음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질러줘야 할 때 상당히 고음을 좀 질러줬던 편이고, 하루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러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중저음의 안정적인 톤으로, 기타로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리 씨가 아무래도 좀 기타의 음색을 표현했고 하루 씨가 베이스의 음을 표현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현악기로 좀 따진다면 성리 씨가 바이올린, 하루 씨가 첼로, 이런 느낌 아닐까요? 뭐 제 주제에 이게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두 사람의 음색이 저는 굉장히 좀 조화로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땐 다른 무대들 통 털어서 두 사람의 무대가 가장 1등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감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하필이면 두 사람이 붙었고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하루 씨가 승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성리 씨가 오열을 했단 말이죠. 더 이상 가족이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뭐 이걸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도 없고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이게 요번에 대결만이 아니라 가수들의 가족사와 비하인드를 많이 공개한다라고 이미 언론 기사에 나왔어요. 이 장면이 꼭 승패에 의한 결과로서의 감정샷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 씨와의 대결을 하고 나서 패배해서 나오는 장면이 아닐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조금 있다. 물론 패배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멘트를 본다면 모든 가수들의 마음이 표현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겨우 결승 문 앞까지 왔는데 여기서 집에 가야 한다면 더 이상의 가족을 못 볼 것 같다. 근데 이러면서 성리 씨가 우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하루 씨에게 패배를 해서 우는 장면일까? 많은 부분에서 조금 고심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방청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과가 반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고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과 대다수 시청자들의 반응을 뒤집을 만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성리 씨가 승리를 해도 하루 씨가 승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하루 씨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예측은 그렇습니다. 성리 씨의 고음 음색이 굉장히 아마 좀 압도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리 씨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중저음으로 승부를 보는 하루 씨 입장에서는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목소리가 튀는 쪽이 귀가 좀 더 기울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리 씨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고음을 했다면 제가 볼 땐 하루 씨가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성리 씨가 굉장히 튀는 고음을 불렀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많이 튀는 만큼 조그만 음정이 불안하거나 고음에 올라갔을 때 뭔가 매끄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성리 씨는 안정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하루 씨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음색을 표현을 해냈어야 할 겁니다. 성리 씨가 안정감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하루 씨의 안정감이 존재감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반대로 성리 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음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하루 씨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방청객들의 말에 따르면 뭐 결과는 어마무시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가수들 역시 많은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제가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씨의 인스타그램에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황민우 씨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것을 하루 씨가 공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비슷한 나이대로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황민우 씨가 우리랑 커피 마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지만 방송 활동도 여전히 하고 있고 씩씩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더불어서 그 다음 모습도 있습니다. 이 하루씨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손은설, 김한율 10대 3인방 중에 탈락한 2명의 모습이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아마 탈락하기 전에 촬영했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제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10대 3인방 중에 2명이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준결승전에 진출한 김태훈 군에 대해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10대 가수들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 어른 가수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많이 난감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나이가 사실 어려도 너무 어리거든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결승전까지 진출을 하여서 최종 탑7 성적 안에 들기도 아마 쉽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황민우 씨와 이렇게 손은설, 김한율, 자, 이런 아이들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편에 예고되어 있는 이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자 10명을 가리는 데 있어 제가 볼 때 더 큰 논란이 아마 터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한가락씨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은 많은 남아있는 참가자들의 모습들이 하나둘 공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연호 씨 그리고 이대환 씨에 대한 탈락설도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식이면 다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분석해본 바에 따라도 사실 이대환, 정연호 이런 가수들이 탈락의 가능성을 지금 충분히 들고 있는 상태다. 의외로 황윤성 씨 같은 경우가 지금 탈락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창민 씨도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 사람들이 어떤 걸로 생각이 돼요. 다양한 경연에 도전했지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탑을 받는 게 예심전에서의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올탑을 받았을 때 너무 벅찼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하며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당당하게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은석 씨의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런 무명들이 주목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리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다른 방송에 비해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고 어려운 트로트판에서 굉장히 무명으로서 서럽고 힘들었던 가수들이 등장한 게 이번 무명전설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드디어 준결승전에서 유명 가수들의 대거 탈락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온 가수들이 사실 이창민 씨도 정연호 씨도 이대환 씨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가장 확실한 탈락자를 얘기해달라. 누군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수들을 제가 매번 꼽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수들은 또 왜 탈락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태일까? 지금 많은 가수들의 대결 무대가 사전에 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지 못합니다. 13만 회 정도. 두 사람이 비슷비슷해요. 다만 이 조정민 씨와 함께 섰었던 합동 무대에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박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곽혜성 씨가 탈락을 한다. 또는 이대환 씨가 탈락한다. 왜냐하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최종 점수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마 현장에서의 분위기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연호, 박민수 둘 중엔 누가 올라가게 될 것이냐. 오히려 박민수 씨가 탈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박민수 씨가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탑5라는 타 트롯 오디션의 성적이 굉장히 아쉬워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또 정연호 씨가 굉장히 다크호스로 치고 올라온 무명 가수 아닙니까? 박민수 씨의 이 조회수를 보면 분교가 33만 회, 오열이 83만 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연호 씨의 무대를 본다면 에이스전의 에이스였던 만큼 32만 회, 7.8만 회, 8.8만 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본다면 박민수 씨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박민수 씨가 패배한다라는 말이 나올까? 아마 그것은 현장에 있었던 이 많은 국민 프로단의 점수가 결국 최종 성적을 가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명 가수들과 무명 가수들의 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준결승전에서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하루, 성리 두 가수가 어떤 점수가 나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 말고도 지금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난리 났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가 반전에 반전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국민 프로단의 점수와 마스터단의 점수가 갈린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니 기대와 걱정이 함께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 곽영광 씨가 아니라 곽영광 씨 음악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별다른 지금 모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무명전설에 나와서 와이프가 반대해서 노래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했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굉장히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에 가까운 한가락 씨의 지금까지의 행보가 대단하다라고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룬혜 씨는 어떨까요? 이룬혜 씨 같은 경우는 팬카페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팬카페를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룬혜 씨의 팬카페를 들어가 보니 지금 멤버가 607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이룬혜 씨도 그렇고 한가락 씨도 그렇고, 한가락 씨는 지금 대국민 투표 탑10 안에 들어가고 있고, 이룬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무명전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공식 팬카페 숫자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냐. 아니, 뽕뉴스 아무리 그래도 무명전설을 보는 분들이 6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한가락 씨와 이룬혜 씨의 탈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번 방송 프로그램에 결국 이 결승행 티켓에 거머쥐는 무대의 총 점수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막 국민 프로단 점수가 지금 88점 대 212점. 몇 점 차입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나죠? 이렇게 극심한 점수차. 176점 대 124점. 그러니까 사실 한 1, 20점만 저 정도로 나는데, 하지만 한가락 씨는 장한별 씨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사람의 탈락 결과에 대한 반전은 한가락 씨가 탈락을 하고 곽영광 씨가 탈락을 하고 이룬혜 씨가 올라가고 장한별 씨가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꼽아드렸었던 이 진출자들 이야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황윤성, 하루, 정연호, 장한별, 이창민, 성리, 이대환, 이룬혜, 박민수,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여기 나와 있는 최종원 씨가 될 거냐, 곽희성 씨가 될 거냐만 나눠진다면 탈락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룬혜 씨는 곽영광 씨에게 승리하며 진출, 한가락 씨는 장한별 씨에게 패배하며 결국 최종 탈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씨보다 상당히 유튜브 조회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사실 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스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 이런 독특한 이력이 있는 가수라면 아마 제작진도 상당히 스타성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탈락 얘기가 나왔느냐? 장한별 씨가 눈물을 쏟은 것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는데 장한별 씨 탈락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 장한별 씨의 국민 프로단, 그러니까 마스터단 말고 관객 점수까지 합산이 됐었던 우리 준결승 직행을 위한 최종 결과 점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낭만 있지 왜 국민 프로단 점수는요. 1등을 차지한 연혼의 찐뽕 명품, 그리고 심쿵당과 떼창민국, 그리고 3위입니다. 준수한 국민 프로단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위험했죠. 중간이니까.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지우 씨가 탈락을 하고 본인이 이제 준결승 라운드를 진출하게 되면서 그걸 굉장히 죄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죄스러워 했었던 장한별 씨가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